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안녕하세요. 우동씨 주방장 김성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동씨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설레기도 하고요. 굉장히 즐거운 마음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동씨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우동씨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겠다. 알겠다. 예. 우동씨는 우리 동네 시네마를 줄인 말입니다. 인천과 관련 있는 단편 영화들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영화 토크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격주 토요일 밤 8시에 여러분들을 뵐 건데요. 어디로? 유튜브로. 또한 같은 시간대 팟캐스트로는 무편집으로도 함께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8번의 단편 감독님들을 모시고 만날 건데요. 네, 설레시죠? 저도 설렙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 건지. 자, 제가 처음이라서 오프닝이 길었는데 이제부터 우동씨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동씨 시작! 주방장님, 저는 소개 안 합니까? 아니, 아휴, 또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안 하겠어요? 네? 한다고. 야, 한참 기다렸잖아 내가. 아니, 당연히 할 거죠. 지금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네. 정말? 네. 자,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우동씨 매니저 신안수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이 미린극장이라는 이 우동집에서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는 매니저 신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했으니까 매니저님, 우리 네. 같이 한번 오프닝 해볼까요? 좋죠. 네, 그럼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여러분, 이렇게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감독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우, 궁금하죠. 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감독님은 바로 제 옆에 계신 임기웅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임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네. 이렇게 뵈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데요. 저는 실은 임기웅 감독님을 전부터 오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감독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인천에 주로 환경 주제로 짤막한 다큐하고 이제 극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 기획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미린극장에서는 뭐 예전부터 영화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탤런트가 아주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뭐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더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감독님 오랜만에 뵀는데 네네. 굉장히 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스타일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뭐 옷도 많이 젊어지셨는데요. 흰머리가 많이 나오는 그래요? 여기서 흰머리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젊어진 비법이 뭘까요? 예, 젊게 봐주셔서 고마운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정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감독님 옆에 또 실은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 인천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요. 활동은 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임 감독님이랑은 한 2009년, 2010년쯤에 이제 환경 영화제를 좀 작게 인천에서 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좀 인연을 맺고 작업도 좀 몇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이 넘는 거의 14년? 그래도 15년 정도. 10년, 11년 정도 됐죠. 예,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주희님 말고도 저쪽에 신매진 옆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대 사당하고 인천도 사당에서 우동씨의 한뚝배기 하러 온 영화감독 지망생 인천 토박이 사준서라고 합니다. 와, 아니 자기소개를 어쩜 이렇게 멋지게 하세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 힘 좀 줘봤습니다. 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진행하시다가요. 혹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아니면 영화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대본에 있는 거 말고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감독님의 영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 매니저님. 네. 오늘 특별히 임기용 감독님의 두 개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응, 네. 어떤 영화입니까? 자, 일단 이번 첫 번째 주제는 환경으로 잡아봤어요. 우리 임기영 감독님이 환경을 주제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두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잔갯벌. 자, 인천에 남은 마지막 갯벌인 고잔갯벌에 대해서 이걸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골목놀이라는 작품은 땅 따먹기, 술래잡기, 숨바꼭질, 비석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등 없어진 놀이를 기록에 남겨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 응. 끝? 응. 임 감독님, 네, 네. 뭐 신매저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나요? 워낙 좀 잘 까먹은 편이고, 그래서 핵심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핵심만. 한 줄 엘리베이터 탈 때 그 영화 제작자들이 한 줄로 설명하라고 그 얘기하는데 딱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많이 못 들어가 원래 글자가 그렇죠? 그럼 감독님께서 조금 더 길게 한번 작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추가적으로 그 약간 보충 설명 필요한 거는 고잔갯벌 같은 경우는 그 네. 인천의 마지막 남은 그러니까 연안갯벌 정도라고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에는 아직도 강화 남단갯벌이라든지 그쵸. 영종갯벌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내륙 쪽에 그러니까 육지와 붙어 있는 이제 갯벌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남아 있는 그런 갯벌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이제 녹색연합 사무처장님께서 네.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은 거의 해안선이 인천 해안선이 99%가 이제 없다고 처장님께 그때 들었어요. 한 아. 1%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고잔갯벌이 아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송도 신도시가 매입된 곳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 또 이따가 심층적으로 또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더 많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골목놀이는 잘 설명을 한 건가요? 너무 이게 놀이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충분히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또 없어졌다기보다는 또 아직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핸드폰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긴 많죠. 아. 그래도 이제 조금은 뒤져보면은 굉장히 있으네. 그런 내용이 어딘가에. 담긴 네. 거라는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야기를 잘 했네요. 제가 걱정을 했는데. 네, 그렇구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아이, 나도 알지. 자, 매니저님, 네.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감독님께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한데요. 네. 우리 궁금한 거 하면은 늘 똑같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네. 감독님,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작품 이때 제가 이제 10년 11년이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이었는데 이제 고잔갯벌 같은 경우는 그 자꾸 뭐가 연안에 뭐가 제가 알고 있는 추억들이 매립이 되고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저 어렸을 때 네. 저는 이제 영종도에서 영종도 용유도 사이에 갯벌이 한 10km 넘게 쫙 있었어요.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중학생 때 거기서 이제 조개 캐고 바지락 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덤프트럭들이 막 몰려오더니 그거 없어지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애니까 뭐예요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공항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인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그대로 이제 비행 장이 활주로 밑에 묻혔는데 그런 것들 사라지는 게 전부 다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아쉬운데 마침 그 이렇게 녹색연합과 알게 되면서 아직 남아 있는 갯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남겨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골목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 이제 다큐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 해놔야겠다.
뭐 작품성도 작품성인데 사료적 기록적 가치도 충분히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 작품을 남겼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네. 네, 만드신 계기가 네. 전 너무 확 와닿아요. 네. 제가 보면서 네. 굉장히 느꼈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음. 기록돼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저는 약간 속물적이라서 약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자, 돈. 영화 네. 만들 때 돈이 좀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예. 예,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영화들 만들 때 제작 지원이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네네. 제작 지원이 된 작품들인지. 아,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인천 영상위, 지금은 영상위 이제 따로 독립이 된 이제 법인인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단 안에 이제 위원회로 있었는데 그때 문화재단 소속이 영상이었죠. 인천 영상이 그때 VJ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활동비가 한 다달이 꾸준히 나왔어요. 오. 그래서 한 6달 1년이었었는데 6개월 동안 활동비가 나와가지고 그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지원비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달이 월급 같은 거였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 만드는 활동에 이제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대보험 됩니까? 아,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금액이 이게 약간 최저임금보다 좀 많은 월급 수준의 돈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게. 너무 좋네요. 네네. 아, 그래서 감독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네, 그때 다 담을 수 있었. 네, 어떤 그때 거네요? 2011년에 그렇게 두 작품을 만들게 된 거였어요. 그래 그렇게 좋은 작품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 네. 이 인건비 지원이 계속 나왔던 거고 음. 그거를 활동비로서 계속 찍어 오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좋다. 지금은 그 지원. 요새는 없나요? 그래서 작품 자체에 지원금을 주죠. 네, 아.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뭐지 장비비는 얼마인지 이런 게 다 어떤 게 더 예산 내역을 다 써야 되죠. 실은 그때 더 창작 작업은 더 좋았죠. 솔직히 인건비로 한 번에 받는 게 더 편합니다. 장비비 뭐 하고 아니, 돈을 받는 게 편하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창작성이 지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 그때가 더 진짜 많이 창작성이요? 나오는지. 창작성은 예술성가. 예술성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나름 하고 싶었던 열정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지금이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게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아, 것 같아요. 그런 예. 지원 제도와 상관없이 네, 예술성과 창작성은 나오는데 조금 네. 더 불편하다, 조금 더 편하다 그 차이 거네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쯤에서 네. 한뚝배기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좀 물고 나가는데 아, 지금 이거. 좋다. 한뚝배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속물이 아닙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좀 궁금한데요. 네. 고장갯벌에서는 그 갯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골목놀이에서는 뭐 학교를 학교하는 아이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작품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또 어떤 분들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고장갯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계시는 처장님이 안 계셨으면은 만들 수가 없는 작품이었던 게 다 이제 처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아. 그 어촌 계장님, 뭐 그리고 또 저엇에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남던전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정보들이 있는 것들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장님 통해서 그렇게 고장갯벌은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골목아이 같은 경우는 좀 제 개인적인 살고 있는 동네 위주로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골목놀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맨 땅에 헤딩하듯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디 없을까 다니다가 그 창영초 같은 경우도 근데 그 창영초는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맨 땅에 헤딩한 거는 그 골목놀이가 좀 많았다. 예, 이렇게. 그러면 또 혹시 에피소드들은 없었어요? 촬영 중에 그 사람 인물 관련해서? 골목놀이가 좀 재밌는데 그 신도시 아이들을 뭐 하고 놀까 이렇게 찍는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축구하고 뭐 이렇게 놀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희들 찍었으니까 출연료 안 주세요?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돈이 바로 나옵니다. 아니, 선물이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나와가지고 네. 이게 그 저기 창영동에서 찍었던 애들하고는 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창영동 애들은
그 카메라 자체가 신기해가지고 아. 뭐 우리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맞아.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얘네 그 요쪽 잘 사는 좀 동네 아이들은 이미 그런 거 다 본 거기 때문에 출연료를 얘기가 나. 그랬구나. 아니 저도 그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골목놀이에서 애들이 카메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네네. 신나서 막 하고 싶은 얘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 이러고 놀아요. 우리 이러고 그걸 놀아요, 보여주는 막 게 얘기하고, 중요했거든요, 그죠? 애들이. 예. 감독님 같은 질문 계속하고.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저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어우, 그 한턱 빼기. 한뚝 빼기 더 할게요. 어? 그 두 다큐에도 되게 그 촬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저는 골목놀이 초반부에 나오는 그 네. 그 초등학교나 학원 건물 같은 곳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라서 굉장히 보다도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촬영 장소들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촬영 장소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목놀이 같은 경우는 그 저도 용현동 하기동 이쪽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반가워요. 그 좀 같은 공간에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난다는 건 되게 즐거운 것 같은데 그 하기동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그 골목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앱슬로이 타워 같은 막 갑자기 막 50 몇 층짜리가 있고 뭐 학교도 신도시 학교가 있어가지고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안쪽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너무 이 도시들이 세련돼가지고 알고 있던 세련된 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 그 갯골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비만 오면은 침수되고 홍수가 나고 이런 곳이었는데 다 복개가 돼가지고 이제 도로로 이제 차만 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거기서 1차 좌절이 왔어요. 아 애들이 골목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골목 동네를 찾아서 걸어가는 그 중간 중간의 과정들 그리고 또 지금은 조금 철길을 보기 힘든데 그 수인선 철길도 살짝 나올 거예요. 그 용현동 수인선 철길이 지금은 걷어내고 그냥 이제, 공원만 예.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살짝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길 따라서 왔던 게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였던 거. 네. 이게 또 제 나이대가 딱 그 다큐 나이대에 맞춰서 다큐에서 초등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다큐가 나오던 때에 딱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후배가 그래서 됐을 수도 있겠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 하던 골목놀이와 조금 커서 하는 이 핸드폰 게임을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제가.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한 세대가 그 다큐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 옛날에 골목놀이 하면서 놀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추억들이 딱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도 가끔 길 가다가 진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던 골목을 보면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그런 골목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다 뭐 공원에 있는 아이들도 옛날에는 뭐 미끄럼틀 타고 놀았다면 요즘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다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살아오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는데 이렇게 다큐를 보면서 한 번 더 그런 좀 추억들과 그런 변화에 대한 조금 아련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벌써 영화평 하시는 건 아니시죠?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되게 뚝배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나 보다. 그리고 또 하객동을 또 생각을 했었던 게 거기가 이제 문학산이랑 이렇게 기슭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이 또 산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야생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노는 거죠. 골목놀이도 하면서 산에 가서 뭐도 따먹고 뭐 그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생각한 것도 하객동이었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하객동을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고층 빌딩도 많고. 네. 근데 아주 없진 않아요. 골목이 있는데 좀 산 기슭 좀 가까이 붙어서 가야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붙어서 가면은 그쪽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죠. 오히려 네, 학생보다는 오래 사신 분들 많은 곳. 동네 얘기를 하니까 두 분 다 너무 신나셨네요. 너무 전 낯선 얘기들.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죠. 그 제가 사실 가장 궁금했던 그런 거였어요. 이 환경을만 하면은 뭔가 자연 뭐 어떤 동식물 이런 것만 다룰 거 생각했는데 일단 박주희 처장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 구도심의 그 도시 풍경을 다루는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환경 영화제 관련해서. 근데 이게 과연 환경 영화인가라고 제가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사실 골목놀이의 나레이션을 했어요. 아, 네. 목소리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옛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아. 오늘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저도 보면서 또 새록새록 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제 이 구도심과 관련된 게 과연 환경과 연관이 있냐 이런 네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냥 자연환경 보전만이 아니라 저는 뭐 이런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생활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예를 들어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논의도 하고 건강하게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고층 아파트 이런 거에 사는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부동산, 집값 이런 거에 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건강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해요. 굉장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있으면 이게 또 그렇게만 귀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게 저는 환경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도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아니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환경 영화제에 가서 우연히 가서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던 게 저 역시 환경하면 자연 환경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주제들이 정말 사람 이야기, 그다음에 개발, 너무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에 저도 그때 처음 이런 것도 이렇게 주제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네. 오늘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렇죠. 예. 거기에 환경에 따라서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생각도 달라지고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가 좀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네. 저 실은 궁금한 게 있어요, 감독님. 네. 감독님. 네. 촬영하시면서 뭐 드셨어요?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죠, 사람이. 어떤 걸 자주 드셨는지,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었는지, 그런 에피소드, 음식에 관련된. 일단은 골목놀이 같은 경우는 네. 그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나오시죠? 그분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성격. 그죠? 아이들한테 떡볶이도 사줬고 그리고 학생 그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네, 있는 네. 장면이 그거 제가 사줬어요. 그렇구나. 그게 막 여름이었는데 막 땀 흘리면서 노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출연도 하는데 그래 사줄 테니까 열심히 더 놀아봐 하면서 아이스크림 그랬구나. 사주면서 또 저도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 고장갯벌은 아직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어민 어촌계 그 어르신께서 모시고 조개를 이렇게 캐고 나오시잖아요. 그걸 통으로 한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 되게 감사하게 모시조개를 된장국에 넣어서 먹었는데 그때 처음 먹었는데 인천 막 똥물이라고 했는데 그 똥물이 아니고 정말 뭐냐 오염돼서 다 죽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조개가 너무 맛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겠다. 친구예요. 막 침도 있어. 아니 근데 저 진짜 그 골목놀이 보면서 떡볶이집 주인분 아주머니 있잖아요. 네네. 너무 인상 좋아 보이고 갑자기 그거 보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어.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이 그- 좀 신나게 했군요. 네, 배달이에 계시긴 계시는데 네. 떡볶이 가게는 안 하세요. 지금은. 이제 다른 가게 하시는구나. 영업을 안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떡볶이는 다른 집 네. 가서 먹는 걸로. 네네. 네. 맞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감독님이 어떤 영향을 받은 감독님 혹은 작품 뭐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전 이거를 하면서 바로 쓴 게 고양이를 부탁해였어요. 네, 이제 인천 청년들은 한 번씩은 보면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찡하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거 내 얘기야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은근히 많으셨어요. 그 여성분들부터 남성분들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저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다큐 수업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이거 틀어주면서 이제 또 보는데
그 도서관 관장님이 와서 또 보시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거를 또 들으면서 아 정말 뜻깊게 본 영화인데 여기서 또 보니까 좋다고 하면서 근데 이 영화를 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다 사랑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독님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전 잘 몰라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가 어떤 내용이죠?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경우는 네. 그 주인공이 음. 그 인천 여상 출신의 학생 5명이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사회 나가면서 이제 세상에서 던져지면서 이제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는 얘기예요. 그 영화 그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인천인가? 인천 자체가 이제 변방이고, 근데 변방에서도 어떤 사람을 포커스에 맞췄냐? 여성의 포커스를 맞췄고, 그 여성에서도 엘리트 여성이 아니라 실업계 고교 출신의 학생들, 정말 어린, 그러니까 정말 약자의 약자로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약자의 감수성을 가진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 내내 약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 장애인 시인이 나오는데 그 장애인 시인이 나중에는 약간 좀 찌질한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것들이 사람이 자기가 약하고 못난 것 같으면은 그 못난 바닥을 드러내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의 좀 밑바닥 같은 모습들을 그걸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잠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그 인천이라는 지역 자체를 캐릭터화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인공 중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5명 여성인데 그 쌍둥이 2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역 이름이 온조하고 비류예요. 아주 직설적인 메타포죠. 그러니까 온조 비류 바로 인천과 저기 서울을 상징하는 거죠. 둘이 쌍둥이다.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두 도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오죠. 그러니까 19살 때까지 모르다가 20살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은 다 만약에 대학을 안 가는 분들도 많지만 대학을 간다던가 혹은 남성분들은 군대를 간다던가 이때 처음으로 내 사회를 벗어나서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이제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혼돈, 사회에 첫발 뒤졌을 때 그때의 그 내가 타 지역과 엮이면서 내 지역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인하대에서 쭉 살았다가 인하대가 제일 맛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싸잖아요. 살면서 이거는 맛집이 아니라 그냥 양만 많은 곳이구나. 양만은 맛있을 수도 있죠. 양도 많고 맛도 있고. 내 모습을 보려면은 타 지역을 보면서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나이가 이제 20살인 거죠. 그때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 등장인물을 통해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그때 볼 수 있는 되게 뜻깊은 영화 같아요. 그 영화는 저도 볼 수 이게 지금 단편인가요? 아니면 장편이에요. 장편이고. 네, 장편이고요. 장편이고 요즘 DVD로 아마 사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극장 개봉한 영화예요. 네, 그 영화가 언제 개봉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 그거 10년 됐어요. 그거 20년이다. 20년이 됐어요. 2001년 개봉작이요. 그 개봉 연도하고 관련돼 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개인적인 해석이고 이거 감독님이 그랬다고 한 기억은 없는데 이 감독 저기 정재은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아마 썼을 때가 2000년대였을 것 같고 이때 아마 인현동 화재 사건을 그렇죠. 기억을 하고 그게 인천 사회에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인현동 화재 사건 때 그 동인천에서 굉장한 많은 청소년들이 죽었는데 그 청소년 죽은 학생들 중에서 학교가 제일 많이 죽은 학교가 인천 여상이에요. 인천 여상이고 한 반에 5명이 죽었어요. 근데 등장인물이 5명이라는 얘기가 오프닝에 오프닝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그 학생들 5명이서 줄넘기 고무줄놀이라는데 그 대사가 이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할까? 근데 인현동 화재 사건하고 연결하면은 이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네 동료들이 동료랜다. 동기의 학생들이 그렇게 죽어난 것들을 밟고 우리는 간다. 어떤 이 나이로 이게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나 방금 추측입니다. 닭살 돋았어. 어쩌면은 네. 그
돌아가신 그 친구분들이 그 살아 있으면은 네, 이런 모습이지 살아있으면은 않을까? 그 5명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럴 수 그런 있죠.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이게 무거워졌는데 아, 네. 아, 또 이제 또 보면은 자, 저 한기. 나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고양이를 부탁해 오마주에서 강아지를 부탁해라는 작품을 만드신 건지 감독님 작품 단편 중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있어요? 강아지를 부탁해가? 아, 네, 네. 어. 그 오마주 제목만 오마주 패러디인 거죠. 제목만 오마주를 한 거고 네. 그 이야기 자체는 그 배우분이 스토리를 빌렸어요. 그 배우분이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번식장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 문갑도라는 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하는 그 센터에서 찍기도 하고 그분이 스토리로 캐릭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극영화는 좀 아쉬운 게 늘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요 두 편의 단편 다큐는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이렇게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이거는 계속 간직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0년이 지나서도 그렇게 부끄러운 촬영이 아니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극영화는 제가 극영화를 제대로 연출을 못 배워가지고 보면은 좀 못했다라는 연출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틀라고 했던 것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큐가 훨씬 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를 부탁해는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구나. 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게요? 그럼요. 띄워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는 걸로. 네. 네. 저 박주희 패널님께도 네, 네. 질문 한 뚝배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아까 자기 소개하실 때 살짝 들으니까 그 감독님과 또 다른 작품을 한 게 있다고 네. 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작품이 또 있다면 어떤 작품을 함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두 가지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세어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전박이 물건과 관련된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세어도는 그 인천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예요. 그러니까 그 20명 정도 사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생태 모니터링, 그러니까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청소년들이랑 그래서 갯벌 모니터링, 식물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 주민 인터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이제 그 감독님께서 같이 기록으로 남겨주셨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작년이었죠. 그 백령도라고 하는 인천 섬 있잖아요. 네. 배 타고 4시간 들어가는 그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전박이 물범이라는 멸종위 기종이 이제 국내 최대 서식지예요. 거기에 이제 그 전박이 물범이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식지에 약간 연결을 시켜서 좀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선을 빌려서 직접 그 전박이 물범이 그 서식하는 이제 쉬어가는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 인근까지 가서 같이 촬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백령도에 배 타고 배가 4시간 걸리니까 배가 안 뜰 때도 있거든요. 근데 배가 뜨기도 했고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화면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그 과거에 제가 봤을 때 업을 많이 쌓으셨던 그러니까요. 네, 운이 되게 좋게 잘 찍어주셨어요. 네. 다행이었네. 촬영 때 정말 날씨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약간 그 물범을 봤을 때 네. 제가 종교는 없는데 네. 종교적인 체험에 가까웠어요. 뭔가 경이로웠구나. 예, 갔을 때 그냥 이 사진과 영상으로 본 거랑 내 눈앞에서 이렇게 그쵸. 아른아른거리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이 없어. 원래 조용히 해야 되죠. 원래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멍해지더라고. 그냥 하염없이 그 뭐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그 사진 작가가 그 말하잖아요. 왜 사진 안 찍냐고 했더니 가끔은 나를 위해서 그냥 본다고. 딱 그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순간이었다고 할까. 예. 약간 그런 느낌 들고 내 눈앞에서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 느낌.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거에 가까워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그러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걸맞는 그런 현장이 있다라는 거에 이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가고 싶다. 4시간이어도. 그죠? 4시간이 근데 전 멀미가 심해서 너무 힘들 것 같긴 한데 이 이야기 들으니까 가고 싶어요. 실은 저도 이제 촬영들을 다니면 너무 예쁜 풍경들을 봐요. 막 날씨도 운이 따르고 그
장관을 이루는데 이게 카메라에 못 당기더라고요. 안 당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봐야 음. 되는구나. 한번 그 맛에 덕분에 처장님과 인연 덕분에 그 음. 파란 기자단이라고 또 학생들을 안고 다니는 거 있어요. 네. 그런 뽕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저 뭔지 알아요. 그 뽕을 맞으니까 계속 다니고 인천의 싶죠. 선들 늘 멋진 곳을 그립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작품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좀 같이 소개를 해주세요. 다른 네. 거 같이 한 거야? 같이 한 거 아니더라도. 극영화도 네, 있고, 맞아요. 네. 이제 이건 차기작에 있다가 얘기할 건데 차기작 말고요. 하기 말고 다른 거. 극영화도 왜 말씀 안 하세요? 저, 그게요? 아니 저 감독님하고 2편이나 찍었거든요. 아니 왜 내 얘기 쏙 빼는 거야? 그거는 차기작은 아니고 네, 전 했던. 지금 열심히 영화제 내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영화제 몇 군데 내고 있고 이거는 조금 다른 극영화 감독님들에게도 보여드렸더니 네, 자기가 심사위원님을 뽑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 좀 용기를 내가지고 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거를 조금 지금 그래서 보여드리기는 단편이긴 한데 그렇고 네. 뭐 간단하게 내용 설명 같은 거는 지역 얘기하고는 좀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 운동을 30살 때 네. 그 다 비슷한 시기 때 했던 것 같아요. 환경 운동과 노동 청년 운동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40대고 청년이 아닌. 근데 10년을 돌아보면서 그때 청년 운동 했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나가는 친구들은 굳이 안 찾아보더라도 신문이나 방송 지면에 늘 나와요. 늘 나오는데 그런 반대로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라고 인터뷰를 한 학생이란다. 그렇게 친구들은, 말했던 동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같은 동료를 돌아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에서 좀 쓰게 됐어요. 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실은 전 시나리오를 읽었잖아요. 읽고 촬영도 했었는데 좀 많이 좋았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영화제 끝나면 네. 한번 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편으로 했는데 좀 길게 해가지고 장편으로 할 생각이 있어요. 그때도 저도 출연할 거라서 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결론은 출연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어 그냥. 아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이거는 박주희님께 제가 그 고장갯벌 다큐를 보면서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실은 전 그 갯벌 다큐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게 되게 많았어요. 인천에 그렇게 많은 갯벌이 있었고 그게 다 매립이 됐고 저는 그냥 송도는 신도시로만 알고 있고 영종도는 공항으로만 알고 있고 그런 세대고 다른 지역에서 실은 저는 특히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 몰랐던 건데 지금 고장갯벌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아까 전에 감독님이 뭐 인천의 해안선이 뭐 99%가 인공 해안선이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고 그 인천 내륙의 육지부 있잖아요. 네. 육지부 면적의 30% 정도가 매립된 땅이에요. 그 정도로 그 섬을 빼고 그 정도로 매립이 많이 돼서 지금의 인천이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장갯벌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이 돼서 송도 신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된 거죠. 지금 10년이 지났고 그 당시에 이제 매립을 막 할 때 저희가 일부 갯벌이라도 남겨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고 결국에는 인천시가 2009년도에 습지보호 지역을 일부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는 보호하겠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돼서 여기도 국제적으로 여기를 지키겠다 약속을 좀 했죠. 그래서 네. 지금은 어민분들은 안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일부 갯벌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마저도 좀 훼손하겠다라고 네. 하는 계획이 또 있어요. 그 다리를 지금 놓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서 어머. 지금 환경단체들은 아니 그 당시 때도 수많은 갯벌을 매립해서 그 네. 당시에 많은 새들도 살고 어민들도 있고 갯벌 생물도 살았는데 그거 다 매립해서 이거라도 남겨서 보호하겠다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여기마저도 또 훼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계획을 못하게끔 지금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새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저어세가 되게 신기했던 게 네. 저희가 송도 그 갯벌을 매립할 때 송도 갯벌의 구역을 나눠요. 네. 109부터 1109까지. 네. 1109 마지막 갯벌을 남겨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할 때 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남동 유수지 혹시 아시나요? 인천의 어딘지 알 남동공단, 것 같습니다. 예. 남동공단 쪽에 이제 남동 유수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인공섬이 있었어요. 음. 거기에 저어새라고 하는 새가 멸종위종이 둥지를 틀어서 번식을 시작했어요. 어머 너무 다행이다. 2009년도에. 그래서 일부 갯벌이 남겨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어새는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멸종위기종이 정말 도심에서 한가운데 번식을 한 거는 이거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 천운이네요. 저어새가 갯벌을 지켜달라고 찾아온 게 아닌가라고 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갯벌들이 사라져서 새들이 조금 그 당시 때는 또 먹이 활동을 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급감을 했다가 지금은 저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당시에 3,000마리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000마리 이상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10년 이상 꾸준히 보호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저 다큐 보면서 저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렸던 네. 겁니다. 아, 남동 유수지가 그 동막역 근처. 맞아요. 네. 네네. 나 지역 얘기 나오면 모르겠어. 혼자. 언제 한번 같이 이제 좀 가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저어새도 저도 궁금했는데 저는 저어새보다 그 저어새 동아리라는 게 있다는 게 좀 아, 신기했거든요. 그 저어새 동아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선생님이 계속 문학 정보고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던 몇몇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남선정 선생님, 네. 네, 그분은 지금 교육청에 가 계시는데. 아, 네. 승진하셨구나. 그랬구나. 아니 근데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시고 그 선생님 아니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거기 찾아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보호 활동 캠페인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되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작품 저는 아이러니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저어새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남동 유수지 자체가 남동공단이 그 오폐수들하고 그 승기천의 오폐수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 안 좋은 상태인 거 맞아요. 맞죠? 예. 근데 거기에 천연기념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한 상징이지 않을까. 저 꼭 보러 갈게요. 네. 저새도 보고 남동 유수지도 네. 너무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아니 벌써 영화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궁금한 게 우리 뚝배기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10뚝배기 남아 있습니다. 10뚝배기나 남아있네. 근데 우리 안 돼요. 이제 너무 이제 아쉽네요. 시간이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올라오면 댓글 써요. 물론이죠. 뭐 남은 이야기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여쭤봐도 되고요. 정말 댓글로 뭐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실 거죠, 감독님? 예, 물론이죠. 네. 댓글방이 막 불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감독님의 두 작품을 너무 보고 싶어졌는데요. 그쵸? 저는 봤어요. 근데 또 보고 싶어졌어요. 네. 주방장님 예상 점수 한번 때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점수라니요. 지금 저희 프로가 그런 프로가 아닌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모르겠는데. 평가가 좀 있어야죠. 그래도 이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를 즐겁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건데 무슨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채널이 그렇게 쉬운 채널 아니라니까.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채널 쉬운데 그죠? 자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들어봐요. 네.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화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제가 잘 들으세요. 주십시오. 네. 무슨 감독님 점수죠? 대답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인천 출신이십니까? 주민등록번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천에 거주하신 잠깐만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까지. 자 무슨 점수지? 계산 들어갑니다. 자 감독님 그 인천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4살 때부터입니다. 네.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면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제가 말 네.
한 20년 사셨네요. 네 살 때 거주하셨고 오케이. 지금 쭉 사셨으니까 20년 이제 다들 이제 감독님 나이를 아시겠죠? 오케이 그 정도로 합시다. 네. 자, 다음 질문. 자, 이 영화는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가요? 물론이고요. 다 인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뭐 점수를 우리 그 무슨 영화제처럼 주는 게 아니라 뭐 인천 관련된 평가인가요? 그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천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천스러운 영화인지를 우리가 아. 측정하는 질문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인천 지수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이 출연 배우 중에 인천 사람이 얼만큼 나옵니까? 전원 인천 시민이십니다. 이야, 그러면은 계산이 쉬워지죠. 딱 잠깐만요. 계산 다 할게요. 그러면은 그게 계산이 자, 결과가 나왔어요. 자, 감독님의 인천 지수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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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율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97%로 인천 영화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감독님? 거의 뭐 감사합니다. 저희 취지와 완전 네. 부합한. 너무 안타까운 건 태어나지 않은 게 아쉬운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까지 했으면 3점 맞아 해서 100점 딱 들어오는 건데. 네네. 왜 감독님께서 저의 첫 번째 손님으로 오신 줄 이제 알겠네요. 97점이라는 높은 점수.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컴퓨터 감독님. 수고했어. 감독님 앞으로 저희 네. 인천 영화 발전에 힘써 주시길 더욱더 바랄게요. 정말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까지 임기훈 감독님의 이야기, 저희 작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음.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갔죠. 네, 순식간에 순식간에 갔죠. 올라갔습니다. 뭐 긴장하셨는데 뭐 긴장할 거 없었죠. 네네. 그렇죠.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우리 안 들어본 게 있어요. 실은 여기 모신 패널 분들과 저희 MC들은 감독님의 작품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던 건데요. 보고 어땠는지 우리 뚝배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소감 뚝배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큐를 본 적은 있는데 네. 단편 다큐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게 그냥 단편 다큐가 아니잖아요. 인천 지수가 97이나 되는 네. 이야. 엄청난 다큐인데 그럼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 다큐가 저한테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그동안 봤던 환경 다큐 같은 경우는 그냥 빙산이나 뭐 숲이나 그런 공간만을 다루는 다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감독님의 다큐 같은 경우는 그 공간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조명해 주다 보니까 그 갯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뭐 이제 학원 가나 골목놀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지금 또 골목놀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비춰주다 보니까 좀 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다큐의 주제가 저한테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단편 다큐가 아니라 저한테 더욱 특별히 다가왔던 소중한 단편 다큐 두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감상평이네요. 네. 저도 실은 비슷한 것들을 느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주희님께서도 함께 참여도 하셨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옆에 계시는데 또 평하니까 살살 보다는 그냥 느낀 점. 네네. 네.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실 때 고장갯벌 찍을 때도 뭐 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거꾸로 네. 이게 환경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말로 글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 뭔가 이게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 골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이게 환경과 관련된 걸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은 임 감독님의 그 기록 덕분에 고장갯벌의 마지막 그 갯벌을 채취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세가 지금 옮겨졌지만 그 전에 이제 서식했던 그
기록들 네. 그런 것들이 잘 남겨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 매니저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저도 기회를 주시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저는 그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사실은 저는 간만에 어떤 6mm였나요? 촬영 아 맞아요. 네, 6mm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6mm를 찍은 이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 묘한 느낌이 그 계속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들고 가서 찍었을 이 감독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했던 그 하드 사주고 놀이 시키고 이런 것들이 얘기 들으면서 영화 외적으로 좀 많이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다큐를 봤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고장 갯벌도 실은 너무 좋았는데 실은 전 골목놀이 보면서 많이 울컥했어요. 특히 처음에 오프닝 할 때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그런 장면들 나오고 아이들이 어떤 애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죠. 근데 굉장히 말하면 안 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거의 다 잊혀져 있는데 놀이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어요. 저 정말 제가 놀이의 여왕이었거든요.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얼음대, 비석치기, 뭐 도둑놀이. 저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무궁꽃이 피었습니다. 뭐 고무줄 진짜 제 주위에 애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왠지 아시죠? 정말 이걸 정말 다양하게 맨날 매일매일 하루에 3-4개씩을 무조건 해야지 집에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실은 제가 굉장히 좀 밝고 긍정적인데 아마 그 근원이 어렸을 때 그렇게 정말 잘 놀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발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잘 놀고 싶어서 매일매일 힘든 일을 잘 버텨요. 다음번에 이렇게 놀아야지 하고. 근데 임 감독님의 다큐를 보면서 그 지금 저의 에너지의 원천들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되게 저는 마지막에 그 떡볶이 아주머니가 막 말씀하시고 아이들 막 그 아이들 때문에 이게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환경 얘기들. 그거 보면서도 왜 이렇게 뭉클하지? 전 몇 번 울컥울컥했었어요. 약간 이게 되게 굉장히 공감이 갔던 다큐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밤새 늦게까지 놀면은 어머니가 누구야 밥 먹으러 들어와 할 때까지 노시는 거죠, 그죠? 아유 밥 먹고 또 나와서 놀죠. 정말 저 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놀 수 있는 게 아시잖아요. 그 맞아요. 일요일 날 아침에 그 만화 영화가 해요. 어느 거 그거를 꼭 봐야 되는데 또 그때는 또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네 어딘지 아시죠? 아침에 그 친구 집 가서 실은 몰래 한번 봤다가 엄마한테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만 맞고 전 밤에 밥 먹고 나가서 굉장히 늦게까지 제가 논 적이 있었어요. 12시 넘어서까지 동네 애들을 다 데리고 정말 또 대표를 제가 맡고 닭싸움 하다가 같이 저랑 닭싸움에서 밀었는데 상대편 애가 그때 팔인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맞았대요. 정말 노래 여왕이었다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골목놀이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전 그렇게 컸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은 골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골목이니까 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맞아. 차가 못 들어오니까 놀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보면은 차가 오니까 어머니들이 위험해 들어가 하다 보니까 못 노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다 이제 길은 차도가 되고 넓어지고. 네. 저도 이거 하면서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이 연구가 편해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논 기억으로 평생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저는 네. 그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큐를 보면서 좀 더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그래서 놀 공간이 부족해지는 게 많이 아쉬워요 저도.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은 다큐로. 다음번에 저도- 우리 또 저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신메이저님. 네. 여기가 어디죠? 여기요? 여기 인천 미림극장이죠. 인천 미림극장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미림극장 소개도 짧게 길게 말고 짧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될지 모르겠어. 네. 자, 인천 미림극장 1957년 개관한 오래된 극장이죠. 20세기 인천의 대표적인 극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고전 영화와 함께 독립 예술 영화 상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수도권 전철 1호선 타고 급행 타고 오면은 이 동인천역 내려서 4번 출구에서 5번 거리. 이거 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아, 네. 짧게 했지만 예, 조금 더 해도 됩니다. 네. 네. 그 미림극장에서 이번에 특별한 기획전을 해요. 네. 미림극장 독립영화를 부탁해라는 진로인데요. 예. 코로나19로 영화 개봉이 좀 어려웠잖아요. 독립영화들이. 그래가지고 이 영화들이 적극적으로 개봉할 수 있게 이번에 전국의 독립예술영화관들과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네.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미림에서도 7월 네. 달에만 무려 9개의 영화가 작품 찾아와요. 와 독립 영화를 부탁해. 부탁해. 9개의 작품 네. 부탁해. 부탁해. 제발. 제발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네네네. 네. 자, 그럼 여러분 너무 아쉽게 저희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죠? 아이고. 네, 벌써, 아쉽죠. 예, 정말. 예. 네, 정말. 저 사준사님.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카메라와 조명 앞에서 네. 말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네. 좀 많이 떨렸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 네. 1시간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제 마음은 이거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저는 다음 방송에도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네, 제가 혹시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부리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저 친구 참 괜찮네. 저 친구 다음 주에 있었으면 좋겠네. 요거 잘라주세요. 네, 이런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은 저는 이제 사준서님이라는 이름보다 한뚝배기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져가지고 고정 제가 한번 추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뉴스 인터뷰 딱딱한 네. 자리에만 하다가 네. 영화를 주제로 이렇게 편안하게 한 건 또 처음이라서 또 어떨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좀 편안하게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인천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를 얘기를 해서 네.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인천을 환경을 주제로 한 여러 영화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임 감독님께도 앞으로 네. 많은 좀 작품들을 좀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저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저도 직접 가서 그 백령도 이런 데 가서 보고 싶어요. 꼭 오십시오. 정말. 네. 예. 저도 좀 같이 좀 초청해 주실 거죠? 정말 환상적인 곳이에요. 어, 정말. 예. 제가 나레이션 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 대신 데리고 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그리고 네. 차기 이제 뭐 계획들도 조금 더. 네, 일단 소감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연출가 선생님께서 네. 그 앞광대와 뒷광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광대는 배우분들이죠.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뒷광대다. 뒷광대는 앞광대를 통해서 관객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시는 이제 감독님들 자리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뒷광대로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직접 앞광대가 아닌 직접 이렇게 카메라로 보게 되는 게 좀 많이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덕분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오늘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기작 같은 경우는 지금 수문지의 찾기라고 이제 배달이 이야기로 만든 작품인데 그거는 이제 지금 영화제들을 이곳저곳 돌고는 있어요. 차기작은 아니고 이제 차기작은 쓰레기 관련된 다큐를 하나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박주희 처장님하고 같이 쓰레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면서 동시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인데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라고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진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경우 정말 약자에서 끊임없이 약자로 가더라고요. 그 매립 쓰레기 선별장 갔는데 그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페트병이라든지 일회용품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갔을 때 그 쓰레기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들을 온몸을 던져서 막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그런 힘든 일들을 정말 우리 사회는 약자한테 깨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고 또 그게 인천이라는 지역적 약자한테 또 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장님이 뭐 25년에 쓰레기 매립지 종료하겠다 선언했는데 아 이거 지역인으로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이 지원 기획개발비라고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한국영상이 서류 접수하고 뭐 하면 통과되면 거기서도 좀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 작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네. 거기에서 나레이션 필요합니다. 그 영화 상영은 미림극장에서 영광입니다. 네. 다 있습니다. 이제 네. 굉장히. 네네. 네. 네. 매니저님도 혹시 저요. 아, 이거 사실은 되게 길게 막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는 한뚝배기 진 느낌이에요. 고정이 뺏길 것 같아요. 제가 좀 위험해요. 매니저님 바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려고요. 네. 네. 저는 오늘 너무 영화 잘 봤고 네. 그다음에 이 사실은 임기훈 감독님과 계속 자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네. 계속 어떤 교육만 맡기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네, 하나의 네. 영화인인데 네. 계속 영화 프로그램 강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아쉬운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끝나고 뒤풀이를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정말 네. 아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 저도 그 점 많이 아쉽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친한 감독님이거든요. 평소 때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되게 생각도 굉장히 깊으시고 되게 네. 그런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셔서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MC하면서 긴장할 수도 있지만 감독님이랑 함께해서 긴장이 안 됐어요. 저도 덕분에 편했습니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희는 또 네. 계속 연락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렇죠? 네, 나레이션으로. 아니 그 배우로 그만해요. 출연을 하셔야죠. 네. 아니 배우로도 출연해요, 그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이 새고 많이 세우시네요. 저의 8회차 내내 세울 겁니다. 모든 알겠습니다. 감독님들께. 네, 저희 메이저님 네.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분들도 감독님의 영화를 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네네. 어떻게 하면 감독님의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이 어디입니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죠. 네. 유튜브 채널 인천 미림극장 오피셜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고요. 격주마다. 네. 거기 글 밑에다가 저희가 이 감독님이 영화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링크를 저희가 달아놓을 테니까요. 바로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저희 팟캐스트도 하거든요. 네. 아. 유튜브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게 짧게 중요한 장면들만 나갈 거지만 저희가 이게 오늘 나눈 대화들이 다 너무 좋았잖아요. 이 네. 전체가 다 팟캐스트 팟빵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메이저님 그만 알았어요. 잘리는 거 아니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메이저님, 네. 우리 2주 후에 만나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우리 드릴 말씀이 있죠.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아, 그거 말고요. 아 그거 아니야? 네, 우리 뭔데? 하는 거 유튜브에서 꼭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거기에 댓글까지.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우리 여러분 2주 후에 또 만날게요. 언제? 7월 23일 토요일 8시 채널 고정. 우리 또 만나요. 제발. 또 만나요. 제발. 제발요. 제발요.